안녕하세요. 배신의 프리지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결혼 전 어머님과 나. 그래, 사돈댁에서 집을 해주신다고? 네, 마침 신도시에 아파트 두 채를 마련해 두셨거든요. 그중 한 채를 월세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재계약하지 않고 저희 보고 들어와서 살라고 하셔서요. 리모델링도 싹 해주신대요. 아유, 그래도 괜찮으시다니. 처음부터 대출을 끼고 산 집은 아니라서 부담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야 너무 감사하지. 게다가 리모델링까지 싹 해주신다고 하니 말이야. 네, 들어와서 살면서 돈 모아지면 나중에 적당할 때 이사 나가던지 하라고 하셔요. 그래, 그래. 그렇게 해라. 요즘처럼 집 구하기 힘들 때 너무 잘 됐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사돈댁이랑은 그 집이랑 가깝니? 아, 그게 서로 앞집이에요. 뭐라고? 현관문을 마주보고 있는 집이라고요. 아, 그래. 아유, 그러면 그거 그냥 같이 사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니? 저희 부모님들 자식 일에 관여하고 그런 분 아니세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도 신경이 안 쓰이지는 않는구나. 어머니, 그러면 그냥 저희가 집을 따로 알아볼까요? 아니, 아유, 그냥 말이 그렇다고. 저는 작년에 결혼을 한 새색시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큰 난관이 바로 집 구하기잖아요. 목돈이 들기도 하고 좋은 집을 구하기도 쉽지 않으니 말이에요. 저희 역시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즈음 저희가 고민할 부분을 예상한 아빠께서 갖고 계신 집 한 채를 내어줄 테니 저희 보고 들어가서 살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집값도 한창 비싸기도 했었고 마음에 드는 집도 마땅치 않아서 여러모로 고민이 많았거든요. 저희는 아빠에게 일정의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아빠는 그런 거 바라고 한 말이 아니라며 그냥 들어와 살라고 하셨고 신혼부부인 저희를 위해서 3천만 원 가량을 들여 리모델링까지 해 주셨습니다. 지난 추석 어머님과 나. 어때? 결혼한 지 1년가량 되었는데 결혼 생활에 많이 익숙해졌니? 뭐 아직은 서툰 게 더 많지만 그래도 할 만한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네. 사돈들은 건강하시지? 네, 그럼요. 사돈들은 좋으시겠다. 네? 저희 부모님이요? 왜요? 왜긴 왜야. 자식들 매일 보고 사니 좋겠다는 거지. 아, 어머니, 저희 앞집 살아도 매일 얼굴 보고 살지 않아요. 꼭 그렇게 둘러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 어떻게 매일 얼굴을 안 보고 살 수가 있니? 물론 저는 딸이니 종종 엄마 집에 가기도 하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엔 일주일에 한 번 서로 볼까 말까예요. 에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아. 진짜요. 우선 저희 엄마가 딱 선을 그으셨어요. 저희 살림은 저희가 알아서 하라고요. 밑반찬 한 번씩 했을 땐 모르겠지만 굳이 음식이면 청소면 해주지 않으신다고요. 그래? 뭐 그렇다면 다행인데 솔직히 우리 아들 결혼하고 나서 처가 눈치 보고 살까 싶어서 걱정이 돼. 어머니 그런 거 정말 없어요. 그에게도 물어보세요. 어머님의 걱정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저희 부모님은 저희 일들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희가 기댈까 애초에 기댈 생각일랑 말라며 선을 딱 그으셨습니다. 그랬기에 평소에는 정말 앞집 사람들처럼 각자 생활을 하였고 종종 저는 혼자 엄마 집에 가서 수다도 떨고 식사를 얻어먹고 오기도 했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럼에도 저희의 생활을 궁금해하고 의심하고 걱정하셨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걱정하는 부분이 더 커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 어머니께서 아들을 사돈댁에 빼앗겼다 생각을 하실까? 저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한 달에 한 번은 시댁으로 가 1박 2일을 지내고 왔어요.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고요. 그게 저희 나름대로의 양가의 균형을 잡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번 설날, 어머님과 나. 예,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하나 물어봐도 되겠니? 네, 어머니 물어보세요. 아니, 지금 너희 사는 그 집 말이다. 그 집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니? 집 명의요? 지금 세대주는 그이인데 집 자체는 아빠 명의로 되어 있어요. 아, 그래? 아니, 왜 명의랑 세대주가 달라? 네? 아니, 보통 전월세로 살게 되면 집주인은 따로 있지만 전월세 들어온 사람 중 한 사람이 세대주가 되잖아요. 그러니 명의자와 세대주가 다른 거예요. 그래, 나도 그건 알아. 그 집 바깥 서두니 너희에게 준 거 아니었어? 그 집을요? 아니에요. 그 집은 저희 아빠 노이신걸요. 저희 명의가 당연히 아니기도 하지만 주신다고 해도 안 받아야죠. 주신다고 하면 받아야지. 왜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 저희가 나가고 나면 매달 월세가 나오는 집이잖아요. 그 집으로 용돈도 쓰고 하셔야죠. 나는 너희가 이해가 안 되는구나. 어머니, 혹 명의까지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오해하신 것 같아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지금 너희 남의 집에 그냥 새들어 사는 거랑 똑같네? 네? 아,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럴 수도 있겠어요. 나 참, 기가 막혀서. 난 또 명의라도 해준 줄 알고 그간 며느리한테도 사돈들에게도 굽신굽신했네. 네? 뭐라고요? 어머님께서요? 아우 됐어. 아우 내가 너한테 잘할 필요가 없었구나.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돈들은 죽을 때 그 집들 다 이고지고 간다니? 그럴 것도 아닌데 적당할 때 자식들 앞으로 돌려주면 되지. 지금 뭐 하는 거라니? 어머니, 그건 저희 부모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 말까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어머니, 그러면 시댁은요? 분명 결혼 전부터 어머님이 아주버님네와 저희 똑같이 2억씩은 꼭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셨었는데 왜 여태 아무 말이 없죠? 어? 아니 뭐라고? 아, 그게 벌써 1년이 훌쩍 지난 일이에요. 2억은 고사하고 2천도, 200도 저희에게 주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빠 집 명의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깥사돈 배보를 크게 받는데 아니었구만. 바깥사돈에게 전해. 남자가 그렇게 족구해 놀면 안 되는 거라고. 어머니, 분명 처음에 어머님은 저희 아빠가 집을 내어주신다고 하셨을 때 너무나 감사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집 명의를 왜 바꿔주지 않느냐며 언짢아 하시더군요. 그간 제가 주변에서 간혹 이런 이상한 시댁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이더군요. 웬만하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시어머니의 지나친 언사에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 약속하셨던 2억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었고 어머님은 그에 대해선 딱히 대답을 하지 못하시더군요. 분명 저희를 위해 저희 부모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이 좋은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데 시어머님의 태도를 보아하니 나중에 더 큰 부딪힘이 있을 것 같아 남편에게 빠른 일정 안에 이사를 나가자고 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에 맞게 LH 임대나 빌라 등 적당한 곳을 찾아 이사를 나가자고요. 저희 부모님께도 이 사실들에 대해 모두 이야기를 했고 아빠는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당신께서는 월세 주면 더 남는다고 하셨고
현재 저희는 다방면으로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흔한 듯 흔하지 않은 우리들의 이야기. 지금까지 배신의 후리지아였습니다.